서울의 번화가, 빛바랜 간판 아래 고즈넉이 자리한 전통주 바. 소월원의 젊은 주방장 이하준에게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였다. 그는 혀끝을 스치는 쌉싸람 속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긋함 속에서 세월의 흔적을 읽어내며 사라져가는 전통주의, 정신과 가치를 복원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하준은 낡은 민속지를 뒤적이다 눈을 의심할 만한 구절과 마주했다. 학사주 술에 취해 정신없음, 학이침을 흘리며 취한 모습. 고고한 학은 예로부터 선비의 기상을 닮은 상서로운 존재였고, 자신이 아는 전통주는 맑고 귀한 품격을 지닌 문화유산이었다. 그런데 어찌 학의 침이 섞인 술이 만취의 상징으로 기록될 수 있단 말인가. 상서로움과 흐트러짐, 고귀함과 저속함이라는 극명한 모순은 하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의 내면에서는 이 모순된 정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강렬한 갈증이 마치 갓 빚은 술처럼 뜨겁게 피어올랐다. 하준은 민속지에서 발견한 학사주 술에 취해 정신없음, 학이 침을 흘리며 취한 모습이라는 구절에 깊은 혼란을 느꼈다. 상서로운 학과 고귀한 전통주가 학의 침으로 불리면서도 만취의 상징이 된다는 것은 그가 아는 술의 품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게다가 그의 발품으로 알아낸 사실은 일반 술 문헌이나 국어사전 어디에도 학사주가 술에 취해 정신없음을 의미한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이었다. 오직 학의 침으로 만든 술이라는 직역만이 가능할 뿐, 이 모순은 그의 탐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 서가를 뒤지고 지역 향토사학자들을 찾아다니며 학사주의 유래를 물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다. 어떤 이는 듣도 보도 못한 술 이름이라며 고개를 젓거나 단순한 비유적 표현으로 치부했다. 심지어 학사주라는 이름 자체가 공식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하준의 마음속에는 의문만 쌓여갔다. 이토록 고귀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만약 이 술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어째서 그 이름이 모욕적인 의미로 변질되었을까? 답을 찾아 헤매던 어느 비 오는 저녁, 하준은 허름한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주막 한 구석에서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옛날 옛적 학사동 양반이 귀한 학사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는 정신없이 취해 길바닥에 쓰러졌지. 그걸 본 사람들이 학이침을 흘리며 취한 모습이로다 하며 비웃었다네. 거기서 학사주가 만취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는군. 노인의 말은 하준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는 학사주의 실종과 만취의 연결을 시사하는 최초의 구체적 증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의 씨앗을 심었다. 과연 학사주라는 술이 실존했고 그 명성이 만취의 대명사가 될 만큼 널리 알려졌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오랜 시간 구전되며 와전된 단순한 오해의 소산일까?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다. 이 모순된 진실의 퍼즐을 반드시 맞춰야만 했다. 학사주의 진실을 찾아 서울 시내 곳곳을 헤매고 달아해진 고서적들을 밤새 뒤적였으나 하준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저 학이침을 흘리며 취한 모습이라는 비아냥 같은 문구만 맴돌 뿐이었다. 전통주에 대한 깊은 애정만큼이나 혼란과 좌절감은 커져갔다. 그가 꿈꾸던 전통주의 고귀한 이미지와 문헌에서 발견한 학사주라는 이름이 주는 모순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던 중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통주 복원의 대가로 알려진 은둔의 장인 김선생을 찾아 나섰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한참 들어가자 세상의 시름이 닿지 않는 듯 고즈넉한 암자 같은 작은 초가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친 몸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백발의 김선생이 잔잔한 미소와 함께 그를 맞았다. 김선생은 하준이 그간 겪었던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학사주라, 자네는 껍데기만 보고 속을 들여다보려 하는군. 진정한 술은 그 이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네. 김선생의 말은 하준의 가슴을 꿰뚫었다. 세상에는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고 그 중에는 이름에 갇혀 본질을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 특히 학사주처럼 신비로운 이름은 더 그렇다네. 김선생은 벽에 걸린 낡은 그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학사동이라는 곳을 아는가? 학의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지.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네. 옛날 한 가난한 선비가 누룩이 없어 술을 빚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꿈에 학이 나타나 누룩 만드는 법을 일러주었다고 해. 또 다른 이야기로는 학사동에 살던 선비가 학이 물어다 준 쌀과 약초로 술을 빚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 학사주라 불렀다는 설화도 있지. 어느 쪽이든 학사주는 자연과 신비로운 존재와 연결된 상서로운 술이었다네. 자네가 만난 학이 침을 흘리며 취한 모습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 귀한 술이 너무 좋아서 과음한 이들을 비유하거나 후대에 와전된 이야기에 불과할 테지. 하주는 김 선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동안 자신이 오해의 껍데기에만 갇혀 있었다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직접 찾아야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법이라네. 김 선생은 긴 나무 상자에서 낡고 해진 지도를 꺼내 하준에게 건네주었다. 지도는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했지만 한 곳이 붉은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작게 학사동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하준에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비로운 이정표였다. 김 선생의 조언과 손에 들린 낡은 지도 한 장만이 그의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하준은 서울의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고 학사동을 향한 미지의 여정을 시작했다. 지도는 희미한 지명과 불분명한 등고선으로만 그 존재를 알릴 뿐 현대의 내비게이션은 이곳을 접근 불가 지역으로 표시했다. 험준한 산길은 발길 닿는 곳마다 미끄러웠고 이름 모를 계곡은 굽이굽이 이어져 방향 감각을 잃게 했다.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숲을 채웠고 낮에는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자결했다.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육체적 고난과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는 답답함이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는 길을 잃어 헤매기 일쑤였고 어쩌다 마주치는 상간 마을 사람들은 낯선 외지인을 경계하며 좀처럼 입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의 싸늘한 시선과 무관심은 하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했다. 하지만 학사주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의 열정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모험이 깊어질수록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며칠을 헤매던 하준은 어느 작은 주막에서 겨우 목을 축이고 있었다. 그때 주막 안쪽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나이 지긋한 노인이 그의 지도를 힐끗 보더니 말을 걸었다. 학사동이라. 그 옛날엔 참 좋은 곳이었지. 품질 좋은 찹쌀과 온갖 약초가 지천이었고 특히 그곳 사람들은 학이 꿈에 나타나 알려주었다는 비법으로 누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맑고 깨끗한 물과 함께 학사주가 바로 거기서 나왔다네. 노인의 말은 하준의 가슴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학사동의 전설적인 누룩과 찹쌀, 약초 이야기. 이는 김 선생의 조언과도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주막을 나선 하준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숲길에서 고문원을 들여다보고 있는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 학사동의 역사를 연구하는 젊은 향토사학자였다. 하준은 자신을 소개하며 학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수아는 그의 순수한 열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학사주요? 저도 그 이름은 들어봤지만 술에 취해 정신없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낡은 문서에 학사동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더군요. 학이 물어다 준 쌀과 약초로 빚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수아는 학사동에 얽힌 고문원과 지형 정보를 하준과 공유하며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학사동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하준과 수아는 마침내 학사동 깊숙이 자리한 옛 양조장터에 닿았다. 무성한 덩굴에 뒤덮인 허물어진 담벼락, 삐걱거리는 문짝,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서고만이 그들을 맞았다.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지만 수아는 능숙하게 길을 찾아 폐허 속으로 하준을 이끌었다. 이곳이 바로 학사주가 빚어지던 곳이라고 전해져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묻어났다. 둘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서고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목판본과 필사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하준은 조심스럽게 책들을 들춰보았지만 대부분 훼손이 심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수아는 꼼꼼하게 글씨체가
비교적 온전한 책들을 골라냈다. 밤낮 없이 해독에 매달린 지 며칠, 그들은 마침내 숨겨진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오랫동안 술에 취해 정신없음이라는 오해로 점철되었던 학사주는 본래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낡은 문서 속에는 학사주가 학이 뱉은 침처럼 귀하고 깨끗한 물과 특별한 누룩으로 빚어진 술을 비유하는 상징적인 이름이라는 설명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이 찾아낸 기록은 학사주가 조선시대에 문헌에도 언급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귀한 고급 전통주임을 증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학사주의 신비로운 유래였다. 한 가난한 선비가 누룩이 없어 술을 빚지 못하고 있을 때 꿈에 학이 나타나 누룩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는 설화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또 다른 기록에는 학사동에 살던 선비가 학이 물어다 준 쌀과 약초로 술을 빚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 학사주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설화들은 학사주가 단순한 술이 아닌 자연과 신비로운 존재의 도움으로 탄생한 상서로운 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문서에는 학사주가 찹쌀과 물, 그리고 특별한 약초를 이용한 누룩 제조법으로 빚어졌으며 그 맛은 단맛과 부드러운 목 넘김, 그리고 그윽한 향이 특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이 술은 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잔치와 같은 특별한 자리에 오르던 최고급 전통주였음이 밝혀졌다. 학사주만치라는 오해의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하주는 손에 들린 낡은 문서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수아 또한 진실이 드러난 것에 기뻐하며 하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백 년간 왜곡되어 알려진 이름, 뒤에 숨겨진 술의 진정한 가치와 신비로운 유래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귀한 술을 복원하는 일이었다. 진실을 밝혀낸 하주는 수아와 함께 폐허가 된 양조장에서 학사주 복원에 착수했다. 고문원 속에는 꿈에 학이 나타나 누룩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는 설화와 함께 찹쌀과 특별한 약초를 이용한 누룩 제조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하주는 김 선생에게서 배운 전통주 제조의 정교한 기술과 이 기록된 레시피를 꼼꼼히 대조하며 누룩을 빚기 시작했다. 학사동의 맑고 깨끗한 물, 엄선된 찹쌀, 그리고 고문원에 명시된 독특한 약초들을 조합하여 술을 빚는 과정은 지난한 수행의 연속이었다. 수아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전설처럼 내려오던 누룩 재료들을 끈질기게 찾아 나섰다. 학사동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약초들을 채취하고 오랜 세월 잊혔던 찹쌀 품종을 겨우 재배하는 등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졌다. 하주는 온도와 습도, 발효 상태를 밤낮으로 확인하며 작은 변화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반복되었다. 때로는 누룩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 술이 시큼하게 변질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미세한 온도 차이로 인해 기대했던 향이 나지 않기도 했다. 좌절감에 밤을 지새우기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기록을 검토하고 김 선생에게 배운 지식을 되새기며 섬세하게 조절했다. 마침내 어느 새벽 고요한 양조장에 은은하고 그윽한 향이 가득 퍼져나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술통을 열었고 고문원에 묘사된 학사주의 빛깔과 향, 맛을 기적처럼 재현해냈다. 연한 황금빛을 띠고 마치 학이 뱉은 침처럼 맑고 깨끗한 기품이 느껴지는 술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꽃향기와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풍부한 단맛, 그리고 비단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는 목 넘김은 모든 고난의 시간을 보상하기에 충분했다. 하주는 떨리는 손으로 잔에 담긴 술을 들고 깊은 감격에 잠겼다. 이 한 잔의 술은 단순한 알코올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오해와 세월의 풍파를 넘어 되살아난 역사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의 찬란한 부활이었다. 학사주의 진정한 가치와 신비로운 유래가 바로 이 순간 하준의 손에서 다시 숨쉬게 된 것이다. 하준은 재현된 학사주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술에 참된 가치를 알리고 오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했다. 학사주가 단순히 만취의 상징이 아니라 학의 지혜와 자연의 은혜가 깃든 귀한 술임을 세상에 보여줄 때였다. 며칠 후 하주는 자신의 전통주바 소월원에서
특별 시음회를 열었다. 김 선생과 수아, 학사동 마을 주민들, 그리고 전통주 분야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초청되었다. 잔잔한 국악이 흐르는 가운데 하준은 단상에 올라섰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술은 수백 년의 오해 속에 잊혔던 이름 학사주입니다. 하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확신이 실려 있었다. 그는 학사주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의미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학사주는 한자 그대로 학의 침으로 만든 술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는 학이 뱉은 침처럼 귀하고 깨끗한 물과 누룩으로 빚어진 상서로운 의미를 담은 술이었습니다. 학사동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처럼 가난한 선비가 학의 도움으로 누룩을 만들고 술을 빚었다는 이야기, 혹은 학이 물어다 준 쌀과 약초로 빚었다는 이야기는 모두 이 술이 가진 신비롭고 고귀한 가치를 대변합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잔치에 사용되었던 고급 전통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오해의 부분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학사주는 술에 취해 정신없이 흐트러진 모습을 비유하는 말로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름을 접했을 때 느꼈던 혼란처럼 많은 분이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는 본래의 고귀한 의미가 오랜 시간 속에 와전되었거나 혹은 이 귀한 술을 너무 탐하여 만취한 이들을 비판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면서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잔에 담긴 연한 황금빛 학사주를 보며 사람들은 하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단맛이 감도는 부드러운 술이 입안을 감돌자 좌중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단순한 술맛을 넘어 술에 깃든 역사와 하준의 열정에 깊이 공감하며 학사주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잊혔던 이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다. 하준의 끈질긴 열정과 집념 덕분에 학사주는 더 이상 술에 취해 정신없음이라는 오명의 상징이 아니었다. 학이 꿈속에서 전해준 지혜, 혹은 그 상서로운 기운을 담은 귀하고 깨끗한 물과 누룩으로 빚어진 선조들의 얼과 정신이 깃든 고귀한 전통주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각종 언론과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하준의 바 소월호는 전통주의 진정한 가치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준은 단순히 오래된 술 한 병을 복원한 것을 넘어섰다. 그는 잊혀진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이야기와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진정한 문화 전도사가 되었다. 황량했던 학사동 마을은 학사주의 부활과 함께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수아는 그곳에 남아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데 더욱 헌신하며 하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준은 단순히 뛰어난 소믈리에를 넘어 술이 가진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고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 성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땅에 숨겨진 수많은 술의 이야기들을 찾아 나서며 그 안에 담긴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펼쳐 보일 것을 굳게 다짐했다. 학사주는 이제 과거의 깊은 오해를 딛고 일어서 전통의 고귀함과 그 소중한 가치를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찬란한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